전혀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답답한 소리냐? 그러지도 않아요. 되게 익사이트하면서도 시원하고 깨끗한 소리는 나오는데 귀가 전혀 자극적이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자꾸 손이 가고 나도 모르게 들고 나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착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리뷰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네, 신제품 런칭 리뷰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뭐 런칭을 한다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개가 된 제품입니다. 바로 그 제품이 무엇이냐? 드비알레, 프랑스의 드비알레 제미니 2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특징과 장단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은요, 저는 지금 이 제품이 제 앞에 있는데 제가 한 2주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2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 제품은 어떻게 보면 완제품은 아니고요.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초기 시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아직 정식으로 런칭하기 전에 제가 받아본 제품이라 90% 정도의 성능만 가지고 있고 10% 정도는 계속 수정을 하고 있다. 그것을 감안을 하고 제품을 듣고 제품을 평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2주간 실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한 후에 여러분들께 이 신제품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이 공개되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실제 이어폰샵이나 청음샵 이런 데 가셔서 실제 물건을 보고서 직접 들어보고 구매하실 수 있을 테니 제 리뷰 영상을 보고 한번 가서 방문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드비알레입니다. 네, 프랑스의 명품 드비알레인데 특징부터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프랑스의 자존심. 네, 드비알레에서 나오는 프리미엄급 무선 이어폰입니다. 블루투스 5.2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코덱은 aptX와 AAC 그리고 SBC 3개의 코덱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무엇이라고 밝히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주파수 범위는 5Hz부터 20,000Hz까지 가청색 주파수를 충분하게 다 재생할 수 있다고 하고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옵니다. 최대 음압이 무려 120dB SPL까지 낼 수 있습니다. 무선 이어폰에서는요, 최대 음압을 그렇게 뽑아내는 애가 많지 않습니다. 네, 청각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있지만 실제 들어가 있는 그 칩이 그 정도의 출력을 내지 못하고요. 그렇게 출력을 냈을 경우에는 배터리 시간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잘 구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00dB를 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데 얘 같은 경우는 120dB를 최대 음압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선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는데 기존에 있던 노이즈 캔슬링이 더 좋아진 기능으로 드비알레만의 특수 기술을 적용한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 제품에서 문제가 됐었던 바람소리, 바람소리가 들렸던 부분을 스스로 바람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압 문제는 사실 그전에도 없긴 없었는데 이압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커널형 이어폰을 갖다 눌러서 넣었을 때 이압이 느껴지는 게 상당히 불편하다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압을 제거할 수 있는 이압 해소 홀도 있고요. 이압을 해서 할 수 있는 홀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안의 구조와 구조체를 설계를 잘 해서 이 안에서 이압이 느껴지지 않도록 이렇게 눌러도 이압이 반응하지 않도록 이압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IPX 등급은 4등급 정도의 일반적인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사용 시간은 최대 5시간에서 케이스에 충전을 쓰게 되면 최대 22시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전용 앱이 있는데 저는 사용해 보지 못했습니다. 전용 앱이 있다고는 하는데 드비알레 앱을 사용하게 되면 아직 현재까지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현재까지는 제미니 1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앱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앱이 있다는 건 알지만 어떤 기능이 상세히 들어있다는 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품질 보증 기간은 2년이 되겠고요. 가격이 어마무시해졌습니다. 컬러가 3개가 나오면서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 같이 컬러가 3개가 나오면서 가격이 조금 나눠졌는데요. 그러니까 드비알레의 기존에 있던 그 스피커들처럼 이 칼라를 조금 나눠서 약간 오페라 시리즈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 시리즈 같은 경우는 무려 94만 원이나 합니다.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이 94만 원, 좀 있으면 100만 원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94만 원에
예,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이고요. 제가 들고 있는 요거는 그 정도 금액은 아닙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의 두 가지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62만 원. 94만 원을 강조하고 나니까 62만 원이 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그래서 가격은 비싼 게 오페라 버전이 94만 원, 이제 일반 버전이 62만 원의 금액을 있는 초초초 프리미엄급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예, 블루투스 이어폰에서는 초초초 프리미엄급 블루투스 이어폰 드비알레 제미니 2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그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비교하는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과거에 있었던 장점과 단점, 제미니 1의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점과 단점을 보면서 제미니 2에서는 어떻게 바뀌고 더 좋아졌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점과 단점 이제 들어가 볼까요? 기존에 있던 장점을 놓고 보게 되면 드비알레의 디자인을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드비알레 디자인이 됐었는데요. 이 드비알레 디자인이 더 좋아졌습니다. 훨씬 더 드비알레스러워졌습니다. 진짜 고급스러워졌고요. 이 제품을 시제품으로 제가 받아서 제가 처음을 하고 다니니까 저한테 이제 디자인에 대한 검증은 또 누구한테 가야 되죠? 저희 와이프하고 저희 딸. 딱 보자마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한 번도 이어폰 헤드폰 스피커에 관심이 없는 우리 아내가 갑자기 이거 뭐야 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일단은 디자인이 좋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 남자가 보는 눈하고 여자가 보는 눈이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여자가 보기에도 굉장히 세련되고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속에 있는 이어버즈의 크기 굉장히 작은 크기예요. 굉장히 작은 크기, 더 작아졌거든요. 그리고 이 디자인을 딱 보더니 저한테 내놔 내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 리뷰해야 된다. 리뷰해야 되니까 이거 여보가 마음에 들면 내가 구매해서라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디자인은 그전에 있던 드비알레 디자인을 한 차원 더 올라가는, 기존의 제미니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드비알레 디자인이 완벽하게 극복이 된 새로운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 아주 칭찬하고요. 두 번째는 편안한 착용감이 얻는데 이전의 제미니도요. 저는 이전의 제미니를 잘 아시는 분들, 저 채널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로 제가 들고 다니는 두 가지 기종을 얘기하라고 치면, 애플 제품 제외하고 두 가지 기종을 얘기하라고 치면 제나이저의 CX 플러스, 의외로 제가 그거 많이 들고 다닌다고 했죠. 아무런 기능이 없고 가볍고 쓰기 편해서 제나이저 CX 플러스를 전 진짜 많이 들고 다녀요. 정말 많이 들고 다닙니다. 갖고 다니기 편하고 사이즈 작고. 두 번째로 제일 많이 갖고 다니는 게 드비알레 제미니 1이에요. 예, 오리지널. 갖고 다니는 이유 딱 있어요. 착용감이 편해요. 노이즈 캔슬링 편안하게 잘 돼요. 주변 소리 듣기 편안하게 잘 돼요. 그게 기본으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고요. 두 번째는 음질이에요. 음질이 들으면 들을수록 귀가 좀 편안한 음질이에요. 충분한 해상도, 블루투스에서 충분한 해상도가 나오면서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드는 음질, 귀가 좀 편안한 음질이에요. 자극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운드? 자극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운드를 제미니 1에서 갖고 있어서 저는 항상 갖고 다녔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 착용감이 좋다라는 것도 무시하지 못해요. 제미니 1 진짜 엄청 무식하게 두껍고 이러거든요. 지금 비교 영상 한번 나갈 텐데 이 2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커요. 주머니에 넣으면 갑툭 진짜 완전 툭 튀어나오는, 바지가 푹툭 튀어나올 정도로 큰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케이스 큰 게 자랑인가? 아무튼 그 큰 거를 갖고 있는 게 그 특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들고 다녔던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용감이에요. 착용감이 의외로 좋아요. 의외로 굉장히 좋거든요. 이 드비알레 2는요, 제미니 2는요, 착용감이 더 좋았습니다. 사이즈가 더 작아졌어요. 사이즈가 더 작아지고 귀에 들어가는 이 공학적인 모양, 이것도 좀 더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귀에 착용을 했을 때 정말 이 이압도 잘 안 느껴지고 귀에 쏙 들어가서 귀에 쫙 안착되는 그 느낌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딱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됩니다.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데 이게 착용해서 들어갔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 이 안에 연골에 되게 잘 장착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좋은 착용감, 오히려 좋은 착용감이 한 차원 더 좋아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애플 계열의 에어팟을 쓰시는 분들은 느끼는 거 있어요. 콩나물 모양으로 돼서 장착되는 그게 자리가 잘 안 잡아지는 분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왼쪽 귀가 잘 잡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니다가 이렇게 자꾸 빠져서 왼쪽 귀를 자꾸 에어팟을 쓰게 되면 계속 왼쪽 귀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이 귀 속에 싹 들어가서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착용을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유지가 되고요. 세 번째는 충격음이 없다고 했는데 이전에 제미니도 요 연골 속, 귀에 있는 요 연골 속에 잘 장착되는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걸어 다닐 때 생기는 충격음을 그 이어 플러그에서 온전히 그 충격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이 연골에 잘 장착돼서 그 충격을 나누기 때문에 충격음이 상당히 덜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특히 드비알레의 특징은 귀 속으로 깊게 넣는 스타일이 아니라 애플의 에어팟처럼 귀 입구 쪽을 막아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고막을 자극하는 그런 이압을 자극하는 그런 충격음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더러 마찬가지로 거기에다가 이 연골에서 충격을 흡수해줘서 충격음은 이전의 제미니 1과 동일하게 충격음이 거의 없다는 것도 장점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갖고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자연스럽다. 그리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시차가 없다. 시차가 없다라는 것도 되게 놀랍게 생각했었는데 왜냐하면 이 제미니 1이 2년 전에 나왔거든요. 2년 전에 나왔을 때에는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키면 애플 제품을 제외하고서는 밖에 있는 소리가 시차가 있는 다음에 속으로 전달이 됐어요. 예, 마이크로 수음을 하고 변형을 한 다음에 귀 안으로 넣어주는데 시차가 생겼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러지 않은 제품이 많이 나왔지만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 그 2년 전에 제미니 1이 이런 시차가 없는 상태로 밖에 있는 소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마치 약간 오픈형, 세미 오픈형 이어폰을 꼈을 때 들리는 듯한 느낌처럼 들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서 시차는 당연히 없고요. 한쪽만 껴도 양쪽을 오픈하고 듣는데 시차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시차가 없고요. 거기에 더 좋아진 거는 애플의 제품과 맞먹을 정도의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됩니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 애플 제품이 안드로이드 전화를 쓰시는 분들이 애플 제품 욕하는 거 있죠. 그래서 하지만 애플 쓰는 사람들은 애플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뭐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라든지 뭐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게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쓰는 사람들 그거를 계속 고수하는 이유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애플의 에어팟이 뛰어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이즈 캔슬링하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거든요. 그게 사실 되게 뛰어나요. 음질보다는 그게 되게 뛰어난데 요거를 딱 끼면 지금 한쪽만 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소리 들리거든요. 요거 딱 하면 견줄만 한데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 만큼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기존에 있던 제미니보다 상당히 강화돼서 더 좋아져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의외로 사람들이 이 제미니의 노이즈 캔슬링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뭐 너무 비싸고 그레이드도 다르고 원래 제미니는 음질로 승부 거는 애지 노이즈 캔슬링은 별거 아니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평소에 제미니를 들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 아까 뭐라 그랬죠?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주변 소리 듣기 기능과 노이즈 캔슬링. 의외로요. 제미니가 드비알레가 노이즈 캔슬링을 독자 기술을 만들었는데 진짜 잘합니다. 진짜 잘해요. 그 전에도 되게 잘했어요. 되게 자연스럽고 저는 너무 센 노이즈 캔슬링보다는 중간 정도로 했을 때가 훨씬 자연스럽고 웬만큼 차단도 잘하면서 귀에 눌리는 캐빈 프레셔도 별로 없고 밸런스가 괜찮은 노이즈 캔슬링에서 제 귀에 잘 맞아서 제가 비행기 타고 다닐 때라든지 딴 데 어디 갈 때 좀 자주 갖고 다니는 게 드비알레 제미니 1이었어요. 제미니 2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네, 2년이 지난 가운데 수많은 노이즈 캔슬링을 잘하는 많은 제품들이 나왔잖아요. 네, 걔네들과 견줄 수 있는 상위 탑에 있는 애들과 싸울 수 있을 정도의 노이즈 캔슬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하진 않았고 이게 90% 정도의 성능밖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제가 세밀하게 앱으로 제어할 수 없다고 그랬죠. 앱을 아직까지 받아볼 수가 없어서 지금 런칭은 이 영상이 공개됐을 때는 했을 테지만 지금 저희가 이거를 리뷰하는 이 시점에서는 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앱을 통해서 자세한 기능을 건들지 못했어요. 여기서 나한테 맞는 커스터마이징이 조금 더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완전 탑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지금에서 이 90% 성능만 나오고 있는 이 제품으로만 보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노이즈 캔슬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건 사실이어서 장점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만이 갖고 있는 실시간으로 귀를 보정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재미니에 있었는데 2에도 있는 것 같은데 앱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지금 상태에서 장점을 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정리를 하는 대신에 이걸 얘기를 하면서 THD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이 적은 제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제품은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어. 네, 이거를 제가 이제 사인 수입을 돌리면서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쭉 훑으면서 이 사인파가 찌그러지는지 이런 걸 좀 분석하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두 가지가 있는 게 초저역대 100Hz 이하에서 사인을 들으면 보통 찌그러지는 소리가 많이 나요. 특히 블루투스 이어폰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얘는 거기가 너무 깨끗해요. 초저역의 소리가 너무 깨끗하게 나오고 정말 진짜 마음에 드는 또 대역이 어디냐면 10kHz 이상의 초고역을 가면 정말 많은 제품들이 거기 나오는 순간에 알리아스 주파수 생기지, 크런치 되는 소리 나지, 고스트 주파수가 생기는 거, 내가 듣는 주파수 외에 다른 고스트 주파수가 주변에 같이 생기면서 노이즈가 칙 하고 끌어올라지는 게 사실이에요. 사인을 들으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수많은 블루투스 이어폰들이 다 그러는데 얘는요 10kHz가 이상이 완전 크리스탈 클리어로 너무 깨끗해.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위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초저역도 없고 중간은 당연히 없죠. 중간은 대부분의 장비들이 이 중간 대역은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비교하기가 좀 그래. 근데 대부분 노이즈가 어디서 나오냐면 아주 로우 때하고 아주 고역 때. 이게 블루투스 이어폰에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 부분이 너무 깨끗하다는 거, 그 부분도 장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얘기했던 게 소리를 다 이쁘게 만드는 참 묘한 매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이쁜 매력의 사운드 때문에 제가 가지고 다니는 그 이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요. 해상도는요. 의외로 해상도는 원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2에서는 해상도가 그렇게 막 완전 한 스텝 업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상도 면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요건 아마도 코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1과 2의 해상도를 비교하면 어느 게 월등히 뛰어납니까? 라고 하면 월등히 뛰어나진 않아요. 예, 뭐 2가 조금 좋은 듯한데 도토리 키재기? 예, 해상도 면에서는 왜냐하면 1이 워낙 좋았거든요. 1이 워낙 좋다 보니까 2가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는 이 표현이 맞겠죠. 도드라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좋은 해상도 가진 거는 맞지만 1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뛰어나냐? 그건 아니다. 비슷한 수준이라는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요. 톤 밸런스는 더 좋아졌어요. 톤 밸런스는 약간의 V형이라고 얘기했는데 V형보다는 드비알레의 톤 밸런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톤 밸런스는 좀 더 드비알레의 스피커 모델들과 좀 비슷하게 좀 바뀌고 있는데 대신에 스피커들은 저음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런 저음이 엄청 강한 사운드를 갖고 있진 않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고역대, 중역대의 소리들은 드비알레 톤과 굉장히 비슷하게 일반 스피커의 톤과 되게 비슷하게 잘 잡아놨다라는 것도 장점에 놓고요. 보증 기간이 2년이라는 것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게 기존 재미니 1에 있던 단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점들이 개선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된 거 하나, 케이스 크기. 이 부분 지우겠습니다. 이 부분 단점에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크기 엄청 작아졌습니다. 엄청 작아졌어요. 이 크기는 기존에 있던 재미니에 그냥 느낌적으로 손에 들게 되면 절반 사이즈로 줄어든 느낌입니다. 재미니 1에 비해서. 그리고 뭐 애플사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애플사랑 거의 비슷한 크기 또는 그거보다 조금 크다 정도예요. 애플사하고 비교하면 위아래는 좀 줄어들었어요. 애플보다 위아래가 작은 대신에 폭이 넓고 두께가 살짝 두껍다 요 정도예요. 요 정도고요. 재미니 1과 재미니 2가 둘 다 무선 충전이 됐었거든요. 2도 무선 충전이 되는데 희한한 거는 사이즈가 줄어들고 여기 메탈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메탈은 아니고 메탈 느낌이 나는 코팅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얘가 무선 충전이 그대로 됩니다.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돼요. 그러니까 1이나 2나 무선 충전 되니까 이게 메탈이 있어서 충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 안 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선 충전 다 되는 작은 사이즈인데도 다 되는 모델로 바뀌었으니까 요거는 단점에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 얘기했던 게 그전에 재미니는 드비알레가 사실은 디자인적인 면에서 굉장히 아름다웠고 컬러풀하고 뭐 색깔이 너무 이뻤잖아요.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재미니 1의
블루투스 이어폰의 색깔은 딱 블랙 하나, 그것도 블랙도 아니고 짙은 회색, 짙은 회색 하나, 그거 하나 있었어요. 좀 아쉬웠죠. 하지만 이번엔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컬러가 3종류가 나오면서 굉장히 화려하고 이쁘고 여성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기존의 드비알레 스피커가 갖고 있는 느낌의 그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문제 삼았던 게 바람 소리였어요. 바람 소리였는데 이 바람 소리는 확실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닛의 디자인을 잘 보시면 그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하거나 노이즈 캔슬링을 할 때 사용하는 마이크가요. 여기 앞부분과 요 중간 부분에 있는데 이 중간 부분과 이 앞부분을 그릴망 처리를 했어요. 마이크의 팝핑, 바람의 소리를 막기 위해서 그릴망 처리를 하거든요. 바람이 거기에 부딪혀서 바람은 흩어지고 공기에 있는 소리만 전달돼서 안에 있는 다이아프레임을 소리로만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게 그릴망이 해주는 굉장히 좋은 역할인데 그 그릴망 처리를 요 유닛 안에다가 여기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물리적으로 바람 소리를 없앨 수 있게 한 것뿐만 아니라 프로세싱적으로도 그 바람 소리를 없앨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AWR, Active Wind Reduction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구조에서도 바람 소리가 들어오지 않게 한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액티브하게 소리가 많을 경우에는 볼륨이나 노이즈를 실시간으로 제어를 해서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거든요. 제가 이걸 끼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바람 소리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 90% 성능밖에 나오지 않는 아직은 미완성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바람 소리 부분도 지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모델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5.0인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이 마스터였어요. 그래서 왼쪽이 혼자 동작을 안 해요. 오른쪽이 있어야지만 동작을 하는 2년 전이니까, 2년 전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만한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야 오른쪽 마스터, 왼쪽 마스터 막 이렇게 해서 야 그게 되면 장점이 막 들어갔는데 지금은 장점이 아니죠. 오른쪽 왼쪽이 개별 마스터 되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됐죠. 당연한 시대가 됐죠. 오히려 그게 안 되면 단점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제가 이때 얘기한 게 오른쪽이 마스터인 게 좀 문제다. 그런데 그거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에서 지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멀티 포인트가 안 되는 것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점이 하나가 더가 뻥 하고 나옵니다. 뭐죠? 단점에서 프리미엄 가격이라고 해서 단점을 했는데 이 프리미엄 가격이 더 올라갔어. 어쩌라고 더 올라갔어요. 프리미엄 중에 프리미엄으로 가겠다? 끝판왕으로 가겠다? 이어폰계에 무슨 샤넬로 가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오페라 모델 같은 경우는 뭐 90만 원.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100만 원짜리 블루투스 이어폰 나올 것 같아요. 와, 진정한 프리미엄으로 마구잡이로 달려간다. 아무나 사지 마라. 뭐 이거 똑같은 거죠. 시계 좋은 거 사는 거랑 백 좋은 거 하는 거랑 약간 그 스타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원하십니까? 나는 좀 성공한 사람이어서 이게 말이 되나? 난 좀 성공한 사람이어서 블루투스 이어폰은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100만 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블루투스 이어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정도의 프리미엄 가격인데 너무 비싸긴 하죠. 솔직히. 너무 비싸긴 하죠. 그래서 90만 원대 평균적으로 60만 원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 조금 너무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단점에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단점들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게 픽스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덱이 aptX, AAC, SBC 3개만 됩니다. 블루투스 코덱이 그 3개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그게 나쁘냐? AAC 코덱만 갖고도 충분히 좋은 소리가 나오긴 합니다. 실제로 청감상으로 AAC 코덱 갖고 충분한 좋은 소리가 난다는 거는 여러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그 영상 소개하는 영상들 코덱에 대한 설명하는 영상들 많이 찍으면서 설명을 드렸죠. AAC 코덱이 절대 나쁜 코덱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코덱입니다. 하지만 AAC 코덱은 어떤 특정한 장비 특히 AAC 코덱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장비에서 들었을 때 AAC 코덱이 좋게 들리는 거지 그런 룰을 잘 지키지 않는 많은 재생 장비들 또는 핸드폰들이 있기 때문에 AAC 코덱이 어떤 특정 핸드폰이나 어떤 특정 플레이어에서는
음질이 안 좋게 들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그 영상들을 찍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전문가들 모시고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네, 그래서 그게 맞아요. 그래서 AAC 코덱으로 만족 못하시는 분들 꽤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게 뭐죠? 뭐 여러 가지 뭐 어댑티브니 뭐니 뭐 LDAC니 여러 가지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코덱들을 쓰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거를 조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예, 아쉬움으로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점에 놓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약간 프로토타입과 같은 아직 나오기 전에 있는 이 제품을 쓰면서 느꼈던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해결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앱이 없어서 앱 때문에 자세한 기능을 못 들어가 봐서 실질적으로 앱상에서 뭔가를 더 조정할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리뷰를 찍는다는 게 아쉬움 첫 번째로 났고요. 두 번째 아쉬움은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강한 소리가 나거나 접시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났을 때 잠깐 기능이 멈추는 거를 느꼈어요. 이거는 순수하게 이거는 아직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에러가 났던 것 같아요. 요거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지만 현재 테스트하는 상태에서는 90%의 기능만 되고 10%의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살짝 있었다. 여러분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거를 예측하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네, 지금은 통화품질 테스트 시간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카메라 위에 있는 이 마이크의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조용한 환경에서 드비알레 제미니 오리지널 1편의 소리를 한번 테스트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요 제미니, 드비알레 제미니 1편 기존 모델의 통화 품질 소리입니다. 조용한 환경, 조용한 사무실에서 통화를 한다면 아마도 상대편에서는 이런 통화 품질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 듣고 있는 소리는 제미니, 드비알레 제미니 1의 소리입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통화 품질 테스트 시간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저 위에 있는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신형 드비알레 제미니 2, 신형 드비알레 제미니 2의 통화 품질로는 어떤 소리가 전달될지 이제 한번 바꿔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신형 드비알레 제미니 2의 통화 품질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조용한 환경, 조용한 사무실에서 통화를 한다면 아마도 상대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반대편에 통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목소리는 아마도 이런 소리가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신형 드비알레 제미니 2의 통화 품질 소리입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시끄러운 환경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 이 환경에서 오리지널 제미니로 통화를 한다면 어떤 소리가 상대편에 들리는지 지금부터 바꿔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드비알레 제미니 1의 소리입니다. 제미니 오리지널의 통화 품질은 이런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상대편 쪽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통화 품질에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현재 여러분이 듣고 있는 소리는 드비알레 제미니 1편 오리지널의 통화 품질입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여러분들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끄러운 환경, 지하철과 같은 환경을 만들었을 때 신형 제미니 2에서는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지 이제 신형 드비알레 제미니 2로 변환해서 여러분들께 소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신형 제미니 2의 통화 품질 소리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버전하고 지금의 버전이 어떤 소리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시끄러운 환경, 시끄러운 지하철과 같은 환경에서 통화를 한다면 상대편에는 아마 이런 소리가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제미니, 신형 드비알레 제미니 2의 통화 품질 소리입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저는 드비알레의 제미니 2를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먼저 실제로 2주간 사용을 하면서 느끼고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이 제품이요, 제가 볼 때는 히트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것을 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신 분이라면 제가 반드시 청음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애플 제품과 견줄 만한 주변 소리 듣기 기능과 노이즈 캔슬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비알레 제미니만의 특징이죠. 의외로 편안하면서 음질이 계속 듣고 싶은 음질이 나와요. 음악을 계속 듣고 싶은, 자극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착용하고 음악을 오래 들으면 들을수록 왠지 모르게 끌리는 소리가 납니다. 전혀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답답한 소리냐? 그러진 않아요. 되게 익사이트 하면서도 시원하고 깨끗한 소리는 나오는데 귀가 전혀 자극적이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자꾸 손이 가고 나도 모르게 들고 나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착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 드비알레입니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고 제미니 2에서도 그 드비알레 제미니 2에서도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2년 전의 모델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된 성능으로 나왔다는 거, 그것은 하나 확실할 것 같고요. 제 느낌에는 이게 마치 안드로이드 쪽에서의 에어팟 프로와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에어팟 프로가 갖고 있는 그 단점, 음질적으로 최고의 성능을 내지 못하는 그 단점을 극복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한테는 손이 후들후들 떨릴 만한 최고급 초초초 VIP를 위한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드비알레 제미니 2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여러분께 좀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